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나 정확한 AI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100%,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기묘한 사건 파일에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AI 개발팀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제품이 쏟아지는 공장 자동화 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불량품을 귀신같이 잡아낼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최첨단 AI가 개발자들한테 던진 아주 현실적인 골칫거리였어요. 자,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다이어라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딱 하나,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불량품을 콕콕 집어내는 거죠. 이걸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막아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거의 매의 눈을 가진 검사원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난 아주 미세한 흠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식품 속 이물질까지 단 하나의 결함도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정말 완벽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였던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보고서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이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딱 보니까 AUROC 점수 80%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0개 중에 80개는 이건 정상, 이건 불량 하고 확실하게 구분해낸다는 뜻입니다.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정도 점수면요, 거의 A 학점 받는 수준이에요.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 뒤에 AI 시스템 전체를 그냥 멈춰버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엔지니어들은 뭘 놓쳤던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시험 점수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전교 1등이랑 꼴등이 있는데 점수 차이가 0.003점밖에 안 나요. 그럼 이 점수로 두 학생 실력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겠죠.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게 다이어 AI가 정상품하고 불량품한테 매긴 점수의 실제 차이였어요. 0.000003. 정말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이는 이 작은 차이는 뭘 의미할까요? 공장 조명이 살짝 바뀌거나 먼지 한 톨만 날아다녀도 결과가 그냥 확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었죠.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엔지니어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통계적으로는 성공인데 현실에서는 완전한 실패다.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가 살짝만 흔들려도 카메라 렌즈에 작은 먼지 하나만 앉아도 이 AI 판단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개발팀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 점수 차이가 너무 작네. 이걸 좀 억지로라도 확 벌려보자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AI 학습 방식을 좀 바꿔보는 나름 표준적인 해결책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팀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결과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AI가 더 똑똑해지기는커녕 아예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리에는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아주 이상한 단서가 딱 나타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이 AI가 모든 제품에 이게 정상이든 누가 봐도 불량이든 상관없이 전부 똑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바로 9.792. 딱 이 숫자만요. 마치 저울바늘이 한 곳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AI의 뇌가 그냥 이 숫자에 고정돼 버린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자동차 속도계 바늘이 최고 속도에 콱 박혀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AI의 학습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멈춰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수학적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거나 구별할 수 없는 뇌가 굳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바로 그때 팀이 마침내 아주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AI한테 이거 불량이야? 아니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답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질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물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정상품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판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재도록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이 거리 기반 전략이라는 아이디어
들어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자, 먼저 AI한테 정상품 데이터를 엄청나게 보여줘요. 그래서 완벽한 정상품이란 건 대충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기준점을 딱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그냥 그 기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거리만 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불량품일수록 그 기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죠? 네, 바로 이 거리라는 새로운 관점, 이게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였을까요? 그동안 정상과 불량의 그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현미경을 던져버리고 둘 사이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력한 망원경으로 바꾸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개발팀이 뭘 만들었냐면 적응형 마진이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통계 공식을 쓰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AI가 배운 정상 제품들이 모여있는 곳 주위에다가 자동으로 안전지대 같은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이 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럼 바로 너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정상품과 불량품 점수 차이가 소수점 아래에서 아주 미세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거리 기반 방식으로는 그 차이가 그냥 눈에 띄게 수십 배, 수백 배로 확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현미경으로 겨우 보던 차이가 망원경으로 보듯이 선명해진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앞핀처럼 모양이 작고 구별하기 진짜 까다로운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AU ROC 점수가 70%도 안 나오던 게 86%로 훌쩍 넘겨버렸으니까요. 이걸로 길고 길었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됐다는 게 딱 증명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사건은요, AI 개발의 본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팀은 80% 정답이라는 통계의 함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AI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정답률 몇 %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AI에게 애초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바로 그게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